이제 그만하자. 다 끝내자고. 뭐라고? 당신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는 못 참겠어.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혼하자고. 내가 그랬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근데 또 이런 식이야. 적어도 말은 하고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올해로 70이 된 정미 씨는 며느리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질 뻔했다. 혼자서 참고 넘기려 했지만 가슴 속 분노는 더 이상 눌러 담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외아들 민주는 원래부터 정이 많고 어릴 때부터 가족을 늘 먼저 생각하던 착한 아들이었다. 특히 어머니인 정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애틋한 아이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민주에 대해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혼 이후로 그가 점점 지쳐간다는 사실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얼굴은 나날이 말라갔고 엄마와 통화할 시간조차 부족해졌다. 정미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항상 먼저 연락을 삼갔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정미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다. 아들 부부는 모두 출근을 해야 하고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 집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이 들어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이야.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가. 정미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겉모습만 보면 며느리는 분명히 예뻤다. 하지만 가까이서 또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지치고 피곤한 게 사실이었다. 정미는 가쁜 숨을 고르며 아들 집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이르자 오랜만에 방문에 설렘 반, 긴장 반이 되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단정히 갖춰 입었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예쁘게 염색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과 장난감도 한가득 챙겨 넣었다. 누가 보면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겠지만 정미에게는 이 방문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그녀는 오늘도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다소 귀찮은 듯한 말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아,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잠깐만요. 문을 여는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정미의 눈엔 그것이 그저 밤늦게까지 게을렀던 흔적으로만 보였다. 더구나 며느리의 출근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다는 걸 정미는 잘 알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좀 일찍 오셨네요. 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말을 흐렸다. 셔츠 위에 앞치마를 급히 걸친 모습이 정리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정미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내심 실망스러웠지만 괜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애들 아빠랑 손주들은 거실에 있니? 네. 애들이 아침부터 말을 안 들어서요. 어쩐지 변명처럼 들렸다. 정미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미가 거실로 들어서자 8살 손자와 5살 손녀가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채널에서는 아이들 만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둘은 화면에 몰두해 있다가 정미의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손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손녀도 뒤따라 일어섰다. 정미는 두 팔을 벌려 손자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익숙한 품에 파고들며 밝게 웃었다. 어휴,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새벽부터 달려왔지. 정민은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어 손녀가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며느리가 뒤에서 등을 툭 밀며 말했다. 은하야, 얼른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오셨잖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녀가 얌전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정미가 들고 온 가방을 힐끔거리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다. 거기엔 뭐가 있을까? 우리 예쁜 손주들 먹을 거 많이 들어있지. 정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가방을 열었다. 과자 봉지와 장난감을 꺼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모습을 보며 정미는 피로가 조금 가시는 듯했다. 그나저나 너희 아빠는 어디 계시니? 정미가 물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다. 머리가 아직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셔츠는 대충 걸친 채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좀 늦잠을 자서요. 민주는 눈을 비비며 멋쩍게 웃었다. 정미는 아들의 몰골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집에 오는데도 남편을 이 꼴로 둔 며느리를 보자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젊었을 땐 아무리 바빠도 남편 옷매무새 하나는 정돈해줬었다. 정미는 괜한 말을 삼키며 아들 앞으로 다가가 넥타이를 손질해 주었다. 이렇게라도 일찍 오면 너희들 출근 준비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요즘도 계속 야근하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네. 이번엔 프로젝트가 길어져서요. 어제도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정미는 마음이 짠해졌다. 어릴 때부터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던 아들이었다. 말없이 묵묵히 해내는 그 성격이 이제 와서는 오히려 안쓰럽기만 했다. 그래도 좀 챙겨 먹고 다녀야지. 이러다 쓰러지겠어. 그때 부엌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당신도 얼른 와서 같이 먹자. 정미는 깜짝 놀랐다. 설마 이 바쁜 아침에 그래도 식사를 준비해 두었단 말인가. 내심 기대 반 안도 반으로 부엌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정미는 며느리의 부름에 따라 부엌으로 향했다. 그래도 아침부터 뭔가 차려놨나 보네. 생각보다 성의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들어선 부엌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뜻밖의 광경이었다.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울리며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뜨끈한 도시락 용기를 꺼냈다. 어머니, 겉도 같이 데웠어요. 이게 제일 간편해서요. 이게 아침 밥이라는 거니? 정미는 멈칫하며 도시락 용기를 바라보았다.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 아래로 밥과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김치가 보였다. 그리 고급스러운 것도 정갈한 것도 아니었다. 정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완전 저렴한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먹을 만해요. 저희는 아침마다 이걸로 간단히 때우거든요. 오늘도 그냥 항상처럼 준비한 거였어요. 어머님이 오시니까 뭘 좀 따로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말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린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는 투였다. 정미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툴 수는 없었다. 대신 천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혹시라도 남은 반찬이나 뭐라도 있으면 직접 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는 이미 마른 반찬 몇 가지와 묵은 김치통이 전부였다. 정미는 한숨을 삼키며 냉장고를 닫았다.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주변엔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 안 상태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명색이 집안 주부라는 애가 이래서야. 정민은 다시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머리를 긁적이며 민망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뭐 하시게요? 아니, 뭐 하긴 할 게 있어야 하지. 정민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순간 정민은 속으로 중얼쳤다. 뭘 그렇게 잘했다고 기분을 내세워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이들은 이미 식탁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젓가락을 놀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미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자기 아들과 손주가 아침부터 식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다. 이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말을 해야겠어. 정미가 입을 열려던 찰나 아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내가? 네, 그냥 간단하게 먹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집사람도 출근 준비 때문에 바쁘고 다른데 신경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요. 정미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를 배려해 자청해서 말했을 거라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 원래부터 심성이 착하고 순한 아이였으니까. 누구보다 배려가 깊은 아들이었다.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얘는 정말 속 깊은 녀석인데. 정민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속은 편치 않았다. 아들이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동안 일부러 아들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지금은 괜히 후회스러웠다. 엄마, 저 먼저 먹을게요. 오늘 아침 미팅 있어서 조금 서둘러야 해요. 민주는 플라스틱 포장을 뜯고 수저를 꺼내 들었다. 식은 밥 위로 김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정민은 아들의 젓가락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한숨을 쉬었다. 그때 손주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거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정민은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정민은 아이들이 딱딱한 도시락 밥을 맛있다며 집어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찬밥 위에 얹힌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얘들아, 그거 이제 그만 먹고 할머니가 따뜻하게 다시 해줄게. 손주들이 고개를 들었다. 손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외쳤다. 진짜요? 우와, 그럼 전 갈비요. 손녀도 덩달아 말했다. 전 계란찜이요. 그래, 그래. 우리 예쁜 강아지들. 할머니가 뭐든 다 해줄게. 정민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허탈했다. 그리 대단한 요구도 아닌 따뜻한 밥 한 끼가 이 집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다. 정성이 담긴 가족다운 식사 한 끼였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출근 시간이 다 된 듯 허둥지둥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으로 향했다. 정민은 순간 멈칫했다. 어른이 집에 왔으면 나간다는 인사 한마디쯤은 하는 게 예의 아닌가. 그래도 정민은 일부러 며느리의 등을 향해 말을 건넸다. 우리 며느리, 출근 조심히 가렴. 그제야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억지로 꺼낸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느껴졌다. 정민은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을 토해냈다. 얘가 왜 이렇게 바뀐 걸까?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는 깔끔하고 성실한 인상이었다. 인사도 잘하고 겉모습도 정돈되어 있었고 정민은 나름 괜찮은 아가씨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집안일은 하나둘 놓아버리는 것 같았다. 정민은 며느리가 나간 뒤에도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손주들이 곁에 있었기에 꾹 참았다. 아이들과 함께 거실을 정리하고 이불을 개고 장난감을 정리했다. 그러나 집안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한 군데 정리하면 또 다른 곳이 어질러져 있었다. 해도 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정민은 문득 작은 방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뭔가 이상했다. 문틈 아래로 쌓인 먼지며 뭉툭하게 놓인 박스 상자들까지. 평소엔 닫혀있는 방이라 더 눈에 띄었다. 그때 손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저기 방엔 들어가지 마세요. 왜 안 되는데? 정미가 고개를 갸웃하자 손녀가 소곤거렸다. 엄마가 거긴 할머니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말 안 해줬어? 응, 그냥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정미는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왜 굳이 나한테만 숨기려는 거지?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면 더 궁금하잖니. 정미는 작은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손주들의 말도 신경 쓰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열어보고 싶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방을 꼭 숨기려고 하지? 조심스레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 풍경이 정미의 눈앞에 펼쳐졌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다. 이게 뭐야? 방 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온갖 물건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은 가전제품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불인지 빨랫감인지 모를 천들이 구겨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박스와 쇼핑백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손자가 눈치를 보며 소곤거렸다. 난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날까봐 얘기 안 했어요. 손녀도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가 그냥 여기다 몰아넣은 거예요. 정리 안 하고. 정민은 아이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 쪽에는 플라스틱 수납함이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고 상자 틈새로는 오래된 아이 장난감, 버려진 전자제품 부속품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급하게 꺼냈던 듯한 통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녹아내린 얼음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번져 있었다. 서서히 퍼지는 수분 위로 먼지가 뿌옇게 붙어 있었고 정체 모를 냄새까지 은근히 퍼지고 있었다. 이건 방이 아니라 쓰레기 창고잖아. 정민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아이들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분노, 허탈함, 슬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정말 이 애가 살림을 아예 놓아버렸구나. 정민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치웠겠지만 지금은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어지러운 현실을 정리하려는 마음보다 그걸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이 정도면 이건 무슨 병 아니야? 정민은 입속으로 나직하게 중얼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다. 작은 방 문을 닫은 정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서 있었다. 손주들은 멀뚱멀뚱 정미를 바라보다가 슬며시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다. 이건 정말 아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물걸레를 들고 방 안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 내가 이걸 치워야 하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모른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 아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꾹꾹 눌러 담아온 감정들이 하나둘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얘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정민은 부엌으로 돌아가 아이들 점심을 챙기기 위해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아침에 확인했던 그 말라붙은 반찬들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래도 손주들 입에 맞는 음식을 몇 가지 겨우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았다. 자, 우리 손주들. 할머니표 점심 나왔다. 우와, 진짜 갈비다. 할머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오늘은 마음껏 먹어. 많이 먹고 튼튼해져야지. 아이들은 한 입 한 입 밥을 넣으며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에 정민은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함께 스며들었다. 정작 엄마인 며느리는 이런 걸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걸까? 혹은 하기 싫었던 걸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민은 바삐 움직였다. 간식 챙기고 책 읽어주고 낮잠 재우고 잠깐 쉬려다 아이들 싸움 말리고 체력은 바닥이 나 있었지만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서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다. 이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예전의 며느리는 지금 같지 않았다. 처음 결혼하고 인사하러 왔을 때는 눈도 마주치며 웃었고 나름 성실한 모습도 보여주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안 꼴을 보면 눈을 감고 싶을 정도였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허리를 잠시 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내일도 다시 와야 한다는 사실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뭔가 얘기를 꺼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괜히 아들에게 상처 줄까봐, 손주들이 눈치챌까봐 망설여졌다. 그저 정민은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할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작은 방 정리를 끝낸 정민은 허탈한 마음을 가눌 새도 없이 다시 고무장갑을 끼며 집 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상태로는 아이들 건강도 걱정스러웠고 아들의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대로 둬선 안 돼. 당장 치워야 해. 정민은 눈에 띄는 쓰레기부터 분리해냈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들을 우선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러다 곰팡이가 핀 옷까지 몇 개를 들고 나왔다. 전부 며느리의 옷이었다. 이건 옷이 아니라 곰팡이 옷장이잖아.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정말. 그때 거실에서 손주들이 정미의 모습을 발견하고 외쳤다. 와, 할머니가 청소한다. 우리 집도 깨끗해지겠다. 얘들아, 장난치지 말고 이리 와서 이거 좀 옮겨줄래? 정민은 아이들과 함께 온 집안을 돌며 손과 몸을 바삐 움직였다. 어느새 집 안 곳곳이 정돈되었고 쾌쾌한 냄새도 한결 덜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등에 땀자국이 퍼졌지만
정미의 얼굴에는 묘한 뿌듯함이 번졌다. 이제 조금 사람 사는 집 같네. 며느리가 보면 뭐라 할까? 조금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다. 이게 다 뭐예요? 그 표정은 분명 당황함 그 자체였다. 정미가 혼신을 다해 정리한 공간을 마주한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다가 급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너 없을 때 집 안 좀 치웠어. 아무리 바빠도 이건 아니잖니. 특히 작은 방은 열자마자 기절할 뻔했어. 정미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설마 제 물건들까지 정리하신 거예요? 응, 당연히 버릴 건 버리고 쓸만한 건 놔뒀지. 정미는 물에 손을 헹구며 덧붙였다. 내가 보기엔 대부분 다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다 쓴 화장품통, 곰팡이 핀 가방들 명품은커녕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 애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치운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단박에 붉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그건 제가 일부러 아껴두던 것들이었어요. 다 쓴 게 아니었다고요. 아껴뒀다고 하기엔 그 상태는 너무 심했어. 제대로 보관도 안 하면서 무슨. 정미는 퉁명스러운 말투 없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는 가운데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없이 한참 서 있던 며느리는 이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정미의 가방. 아침에 정미가 들고 온 손주들 선물과 약,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기분이 스쳤다. 쟤 지금 내 가방으로 뭘 하려는 거지?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내려놓은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도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버리셨으니 저도 어머님 짐을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 그건 내 물건이잖아.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정미는 급히 가방 앞으로 다가갔다. 지퍼를 열어보니 안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내 지갑이랑 약봉지, 그리고 애들 선물은 어디 갔니? 그 말에 며느리는 거실 한쪽 쓰레기통을 가리켰다. 저기요, 어머님 말씀대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겼어요. 지갑은 너무 오래돼서 버렸고 약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선물은 애들 장난감도 이미 넘치는데 굳이 그런 것도 사올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정미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쓰레기통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한 땀 한 땀 포장했던 손주들 선물부터 약봉지까지 전부 구겨진 채 쓰레기 위에 처박혀 있는 걸 확인했다. 정미는 손을 떨며 쓰레기통 안에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약은 내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이야. 이건 손주들 주려고 내가 며칠을 고민해서 고른 선물이었어. 이게 말이 되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한테도 화장품은 약 같은 존재예요. 어머님이 곰팡이 덩어리라고 버린 가방은 제가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고요. 어머님은 제 물건을 멋대로 버리셨잖아요. 왜 저는 안 되죠?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로남불도 정도 것이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면서도 며느리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미가 보기엔 그런 태도야말로 이 상황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아끼는 거였으면 작은 방에 쓰레기처럼 처박아 두지 말았어야지. 정미와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눈빛만으로도 불꽃이 튀었고 손주들은 놀란 얼굴로 안방으로 달아나 숨었다. 거실엔 싸늘한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구나. 정미가 소리쳤다. 목소리에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물건들 멋대로 버리셨죠. 어머님은 되고 왜 저는 안 되는데요? 지금 나한테 지시라고 한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이 하신 행동도 지금 이 상황도 다요. 이것 봐라. 눈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정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살아오면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기껏 마음 써서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건 이런 식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며느리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이에요.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아니죠? 그건 청소가 아니라 간섭이에요. 제 인생에 함부로 발들이신 거라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퇴근한 아들이 들어섰고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었어요? 정미와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말없이 서 있었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표정이 그래요? 정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됐다. 나 그냥 이만 가려고 한다. 왜요? 내일 돌아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정미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궁금하면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하기 싫다. 아들이 정미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내 고개를 돌린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랑 무슨 말 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건 어머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정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며느리가 보이는 그 싸늘하고 당당한 태도에 더는 할 말이 사라졌다. 이건 진심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정미는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을 안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미는 신발을 꺼내 신으며 말없이 준비했다.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고 말 붙이기도 싫었다. 그런 그녀를 아들이 붙잡았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냥 가시면 제가 더 불안하잖아요. 정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짧게 말했다. 머리 아프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오늘 밤까지 계시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왜? 이유 알고 싶으면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난 말할 기운도 없다. 정미는 현관문을 열려던 찰나 아들이 뒤따라오며 말했다.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게 둘 순 없어요. 그 말에 정미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바로 등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아들이 시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면 며느리는 체면이 깎인다고 느낄 게 뻔했다.
실제로도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정미를 바라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안 돼.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난 뭐가 되냐는 묵직한 압박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미는 그 눈빛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부탁할게. 내 차로 데려다 줘.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를 악무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미를 따라 나섰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집중했지만 옆자리의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은 울렁였고 자존심은 다쳤지만 그래도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일단 미안해요. 정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녹는 듯 했다. 그 애가 오늘 했던 말, 했던 행동들 넌 기억하니? 네, 내 아내가 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을 내놨어. 그게 무슨 뜻일까?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난 처음엔 그냥 무신경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들어. 일부러 그랬던 거야. 기분 나쁘라고, 날 무시하려고. 정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쓰라린 감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설마요, 엄마 집사람도 요즘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고 일도 바쁘고. 그건 알지.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장모님이 집에 왔을 때 내가 편의점 도시락 내놓겠니? 그 질문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은 채 차를 정미의 집 앞에 멈췄다. 다 왔어요. 엄마. 정미는 문을 열고 내리기 전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정미는 아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라면 내 장모가 집에 왔을 때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놓겠니?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정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다. 아이고,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탄식.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아니면 마음속에 쌓였던 억울함이 물리적인 무게로 밀려온 걸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 안. 그곳에서 정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몸도 마음도 모두 탈진한 상태였다. 이 나이에 그것도 며느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아이고, 머리야. 정미는 이마를 짚고 고개를 떨궜다.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올려다본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벽시계가 또각또각 울리는 소리만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감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자면 허락도 없이 물건을 버린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정미 스스로도 도와준답시고 남의 사생활을 너무 침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그 순간 정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며느리 모습이 떠올랐다. 손주들 선물과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는 태연하게 그것이 정당한 대응이라 주장하던 그 표정.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 넘는 행동이었다. 시어머니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그만 생각하자. 머리만 아프네. 정민은 고개를 묻은 채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러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나, 둘 결국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흐느꼈다. 가슴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혹시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이런 사단이 난 게 다 나 때문이 아닐까 하는 복잡한 죄책감이 더 컸다. 내가 사과해야 할까? 내가 물러서야 할까? 그 와중에도 정민은 자식 걱정뿐이었다.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왜 이렇게까지 자식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서글픔이 가슴을 찼다. 밤새 흐느낌 끝에 겨우 잠이 들었던 정민은 아침이 되자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아직 이른 시간. 누가 이 시간에? 화면을 확인하자 발신자는 뜻밖에도 며느리였다. 정민은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이 시간에 얘가 문자를? 어젯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혹시 또 무례한 말을 적어 보낸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아들이 며느리와 대화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애들 아빠와 이야기해보니 제가 많이 경솔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이 있어 직접 찾아뵙지 못하지만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곧 다가오는 생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민은 문자를 읽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휴, 욕은 아니네. 안도와 함께 미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어젯밤 감정이 격해졌던 건 분명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먼저 사과하는 며느리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 한켠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다. 정민은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나도 미안하다. 잠시 뒤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바로 도착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물은 오늘 오전 중으로 도착할 거예요.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대로 서로 틀어져선 안 되지. 어렵게 마음을 다잡은 정민은 오늘을 관계 회복의 시작으로 삼기로 했다. 아들과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며느리와의 갈등을 계속 끌고 가고 싶지 않았다. 오전 내내 정민은 며느리의 선물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간간히 창밖을 내다보고 우편함도 몇 번이나 확인했다. 무슨 선물을 보낸 걸까? 생신 선물이라고 했으니 뭐라도 의미 있는 걸 준비했겠지.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원이 상자를 놓고 떠났고 정민은 현관문 앞에 놓인 상자를 들여다봤다. 생각보다 꽤 크네. 어딘지 모르게 묘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직까지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 정민은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레 상자 테이프를 잘랐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상자 안은 익숙한 것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바로 전날 아침 정미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편의점 도시락들이었다.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좋기 10개는 되어 보였다. 도시락마다 가지런히 포장돼 있었고 그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한 장 있었다. 혼자 사시는데 밥 굶지 마세요. 어머니! 정미는 메모를 읽는 순간 눈을 껌뻑이며 한참 말을 잊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선물이야? 사과야? 뭐야? 도대체. 그녀는 도시락 상자를 들여다보며 격한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어제 그렇게 불쾌해했던 바로 그 도시락을 며느리가 대량으로 보낸 것이다. 그것도 생일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정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조롱이잖아. 처음에는 놀라움이, 그 다음엔 배신감이, 마지막엔 뼛속까지 차오르는 분노가 휘몰아쳤다. 그녀는 도시락 상자를 구석으로 밀어놓고 주저앉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건 선물이 아니라 경고 같았다. 혼자 밥이나 먹고 살아라. 우리 집엔 다시 오지 마라. 그런 뜻처럼 느껴졌다. 정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이내 들끓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정미는 소파에 앉아 도시락 상자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다. 이걸 버려야 해? 아까워서 버리긴 뭐하고, 먹자니 기분 나쁘고. 가슴 속에 쌓인 화는 식을 줄을 몰랐다. 도시락 하나하나가 마치 정미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고 그 안의 메모는 결정적인 모욕이었다. 정말 싸우자는 거구나. 이건 그냥 적대 선언이네. 화가 치밀어 오르자 정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다 이야기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채 되지 않았다. 지금 전화하면 일하는 중일 텐데 방해되면 어쩌지? 정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접었다. 7시까지만 참자.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7시가 조금 지나자 결국 참을 수 없어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고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엄마. 어디야? 집이야? 아니요, 아직 회사예요. 오늘도 야근이라. 그래, 밥은 챙겨 먹었니?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여전히 밥 걱정이었다. 정미 스스로도 놀랐다. 이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이 먼저 나오는 자신이.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엄마는요? 오늘 아무 일 없으셨어요? 아니. 그게 정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너 내 마누라가 나한테 도시락 보낸 거 알고 있어? 아, 네. 생신 선물이라고 괜찮았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도시락.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정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도시락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과 메모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아들은 침묵에 잠겼다. 진짜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니? 어제 제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죄송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따질게요. 아니야. 너 힘들게 일하는데 지금은 참아. 괜히 너까지 피곤해져. 그럴 순 없어요. 이건 선을 넘었어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확실히 말해야겠어요. 정민은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아들의 목소리엔 결심이 굳어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엄마, 나야. 그래, 얘기해봤니? 싸우진 않았어? 정미는 혹시라도 아들 부부 사이가 틀어졌을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다.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단단히 이야기했죠. 그랬구나. 처음엔 자기가 실수였다고 했는데 제가 도시락 내용물까지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제야 인정했어요. 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정했단 말은 진짜로 그 도시락을 일부러 보낸 거구나. 그래서 뭐래, 도대체 왜 그런 걸 보냈대? 장난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진심 아니었대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고. 그냥 웃자고 한 장난이었대요. 정민은 할 말을 잃었다.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게 장난이래?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장난이면 장난이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해요. 메모까지 써서 도시락을 상자에 담는 게 장난입니까? 정민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됐어. 사과 같은 건 받기 싫다. 엄마,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나도 너희 집에 갈 일 없을 거야. 아들은 애써 정미를 달래보려 했지만 정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장난이라고?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팠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해놓고 웃자고 한 장난이라니 그건 변명도 해명도 될 수 없었다. 정민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야. 며느리의 해명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정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아들은 중간에서 이것저것 설명하며 어머니를 달래보려 했지만 정미의 감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 걔지. 그 아이가 잘못된 거라고. 정미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화를 사귀지 못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며느리는 몇 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억지로 짜낸 듯한 말투와 성의 없는 내용이 정미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다. 어머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으로 문자 드립니다. 문자 몇 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건 뭐 말장난도 아니고.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정민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에게 이 불쾌함을 돌려줄 수 있을까? 막상 재산을 끊는다든지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든지 그런 건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했다. 도시락 그래.
그 편의점 도시락으로 나를 조롱했지. 그걸 되갚아 줄 방법은 그리고 정미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좀 있니? 내가 얘기 좀 하려고.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시간도 꽤 지났고, 나도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다. 가족끼리 계속 얼굴 붉히고 지낼 수는 없잖니.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 놨으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식사나 하자. 정미의 말에 아들은 반가운 기색으로 바로 대답했다.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아요. 꼭 갈게요. 정미는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 오늘만큼은 확실히 느끼게 해줘야지. 내가 어떤 모욕을 받았는지 그대로 돌려줄 거야. 토요일 오후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정미는 이미 미리 도착해 있었다. 단정히 앉아 있던 그녀는 둘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왔구나. 여기 앉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엄마가 이런데도 아시는 줄 몰랐어요. 그치. 음식도 정갈하게 나와. 내가 미리 코스로 주문해 놨어. 맛있게 먹어라. 정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단단했다. 잠시 후 코스 요리가 차례대로 나왔다. 갈비찜, 전복구이, 떡갈비, 잡채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정성 가득한 상차림이었다. 하지만 음식은 오직 2세트만 나왔다. 정미 앞, 아들 앞 그리고 며느리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했다. 하지만 다음 요리도 그 다음도 모든 메뉴가 딱 2개씩만 세팅됐다. 며느리는 점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기요. 지나가던 직원에게 손을 들어 며느리가 말했다. 여기 음식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제 접시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말에 정미가 부드럽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 아니란다. 너건 따로 준비해뒀어. 좀만 기다려봐. 스페셜하게 준비했거든.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남편을 쳐다봤고 아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미는 여유롭게 국물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자, 이제 우리 맛있게 먹자. 정미가 젓가락을 들자 아들도 따라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어있는 자기 앞 접시만 멍하니 바라봤다. 어머니, 제 음식은요? 그제서야 정미가 마치 이제 생각난 듯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익숙한 물건을 꺼냈다. 바로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정미에게 보냈던 그것과 똑같은 비닐로 포장된 찬 도시락. 정미는 도시락을 며느리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자, 너는 이걸로 먹어. 너도 혼자 사는 사람 배 안 고프게 챙겨주고 싶다며. 그 마음, 이제 나도 알겠더라. 도시락이 눈앞에 내려앉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아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정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농담 아니야. 너희 와이프가
나한테 보냈던 도시락이잖니. 그때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거야. 정미는 도시락 옆에 젓가락 하나를 슬며시 놓았다. 그 모습은 마치 식탁 위의 어느 평범한 한 끼처럼 자연스러웠다. 며느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이만 갈게요. 가긴 어딜까? 이제 막 식사 시작했는데. 정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다. 며느리는 순간 주저앉았지만 두 손은 식탁 밑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복수하시는 거예요? 정미는 갈비찜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말했다. 맞아. 내가 나한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며느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냥 장난으로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다니요. 장난. 내가 나한테 보낸 도시락이 장난이었어? 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그걸 장난이라고 부르면 내가 받은 건 뭐였을까? 모욕은 장난이고 사과는 문자 한 줄. 딸랑 그게 다였잖니. 찾아와 얼굴 보고 사과 한 번 했어.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정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넌 바쁘고 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구나. 그럼 난 쓰레기처럼 내다버려도 되는 존재였니? 식탁 위에 무게감이 더해졌다. 정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나에게 보냈던 그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메시지였어. 넌 그렇게 말했지? 혼자 사는 사람, 밥 굶지 말라고. 너도 오늘 느껴봐. 같은 음식, 같은 의도,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한 건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된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긋지긋하네요. 정미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이런 시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고요. 당신이란 인간 진심으로 증오스럽네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분명 분노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침묵했다. 이내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네. 정미와 눈이 마주친 아들의 얼굴엔 슬픔이 묻어났다. 그래도 난 마지막까지 널 믿고 싶었어.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었어.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 그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아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다 그만하자.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뭐라고? 오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넌 계속 이런 식이었고 오늘은 마지막 선을 넘은 거야. 며느리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아니, 그게 오해야. 내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지. 그만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한순간부터 우린 끝난 거야. 정민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가린 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식탁 위엔 차가워진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정민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잠시 뒤 아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식당 문을 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 정미 앞에 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정미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정미가 고개를 돌리자 아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줄 줄은 몰랐어요. 정미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엄마는 그냥 오늘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뭐려?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모욕을 받았는지, 그걸 너도 알아야 앞으로 누굴 지켜야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정미는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은 다 치료해 주더라. 밖은 어느새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벚꽃잎이 조용히 흩날렸다. 정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감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비로소 진심을 꺼냈고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이제야 조금 후련하네. 정미는 품 안에 안겨 있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니까.